북한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누군가의 연구를 실은 탱크 한 대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의를 표합니다. 애국 열사릉으로 향하는 길목에 군인들과 주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지어 조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군인, 주민들이 깊은 조의를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13년 북한 해군 함정이 침몰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슴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시신은커녕 유품조차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신을 다 찾아내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시신을 다 찾아내어 장례식을 잘해주어야 한다며 온 바다를 뒤져서라도 시신을 찾을 것을 또 당부했습니다. 시신과 유품이 수습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이 근무하던 부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잘 골라 합장묘를 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합장묘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부분을 신경 썼는데요. 합장묘와 묘비의 도안을 직접 그려 보내주었고, 묘의 위치부터 난간 형식, 돌 색깔 하나까지도 지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족들을 챙기고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병사들의 사진을 직접 찾아 액자를 만들어 당기에 싸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무 중 사망한 병사들을 늘 잊지 않고 추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망한 병사 한 명 한 명의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직접 골라 그 사진을 묘비에 새겨놓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와 둘러보며 사진 현상 작업의 방향과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조성 중인 묘를 둘러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다.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하며 사망한 병사들의 묘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 중 희생된 병사들을 위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묘주가 되어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렇듯 시신 수습부터 합장묘 조성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2015년 2월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초조공 비행을 하던 차영일 비행사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의 공적을 기리며 애국 열사증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차영일 비행사의 아내에게 친필 서한과 선물들을 보내주며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차영일 비행사의 마지막 비행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직접 사진을 찾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차영일 비행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도 더욱 신경을 써 위로를 전했을 뿐 아니라 차영일 비행사의 한 생을 높이 평가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길러내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016년 5월 6일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 있었던 제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였던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그 의미와 중요성은 남달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항일투사, 군인, 학자, 예술인, 통일애국인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빛나는 승리와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며 묵상을 제의합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잊지 않고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항일혁명 투사로 불리며 일제시대 광복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일운동을 하고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일들을 했다는 리을설 조선인민군 원수, 김철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그들이 사망했을 때 북한은 그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한 사람의 장의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리을설 원수의 장례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주민, 군인들이 예의를 갖춰 추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을설 원수의 이름을 군관학교에 달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을설 원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제에 맞서 싸웠다고 알려진 오중읍 7년대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7년대는 가장 용감하게 싸운 항일부대 중 하나로 북한에서 알려져 있고 오중읍 7년대장이 바로 그 연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의 정신을 전군이 배우기 위해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고 강조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토록 각별히 여기고 존경하며 사랑을 쏟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의 한생을 값지게 평가하며 그들을 따라 배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것인가를 북한 주민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은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따라 배우려 하고 그들을 꼭 닮아가는 사람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영생하는 삶이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으로 살자 이야기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